그다음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되어 있어요. 특수 설비 그러면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 필기 전기 기사 제2과목 전력공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문제가 나왔고 어떠한 유형의 형태가 되느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은 계산 문제 비중과 그 다음에 서술형의 비중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난이도도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에 소리액터를 송전계통에 사용하면 리액터의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전 용량이 어떤 상태로 되어 라고 얘기가 됐어요. 자, 여기서 말의 의미는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전 용량이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형태가 되겠지요.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다 라고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소호 리액터 접지가 이렇게 돼서 된 거고, 자, 여기에 XL이 되려면 L에다가 뭐가 됩니까? X가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XL과 XC가 있다 그러면 XL과 XC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거 공진이죠, 공진. 자, 그래서 XL의 크기와 XC의 크기가 같을 때에 공진이 되고 얘가 병렬로 연결되느냐, 직렬로 연결되느냐의 개념이 되는데 지락전류 소멸이잖아. 전류가 흐르질 않는 거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는 무슨 공진이에요? 병렬 공진이죠. 직렬 공진은 전류를 최대로 흐르게끔 하겠다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병렬 공진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에 대해서 지락이 발생할 때 지락 전류가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갈라지니까 병렬 공진이다. 자, 다음 22번. 어느 발전소에서 4만 kWh를 발전하는데 발열량이 5,000 kcal/kg의 석탄을 사용하였다. 이 발전소의 열 효율은, 자, 그러면 발전소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자, 화력발전소이니까 물을 매개체로 쓰겠죠. 자, 물을 매개체로 써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석탄을 태워가지고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우리가 발전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것이 얘가 입력.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출력. 자, 이들의 관계가 바로 효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효율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출력이 얼마가 나온 게 얼마가 됩니까? 4만 kWh다. 4만 kWh이고 들어간 거는 5,000 kcal, 5,000에 kcal kg당이죠. 20톤이다. 20톤이니까 20에 10의 3승 kg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들어간 양의 단위를 보니까 킬로그램 지워졌으니까 칼로리만 나왔겠네요.
자, 그럼 밑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킬로칼로리이다. 근데 위에는 뭐가 돼? 킬로와트 아워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냥 공을 가져갈게요. 요거 5고 요거 2가 되니까 10이네. 예. 그래서 밑에는 1로 끝나네요. 자, 10에다가 여기 공 3개, 공 3개, 공 하나가 있으니까 10에 뭐가 됩니까? 7승 집어넣고요. 위에는 4만이 되니까 킬로와트 아워네요. 그러면 요거 공 4개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 했었죠? 뭐 됐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단위가 같지 않네요. 그럼 단위가 같지 않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거든. 그럼 여기다 이제 여기다 쓸게요. 그럼 밑에는 10 곱하기 10의 3승 킬로칼로리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4 킬로와트 아워인데 단위가 같지 않으니까 단위를 같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뭐냐? 1 킬로와트 아워는 얼마가 됩니까? 860 킬로칼로리니까 여기다 곱하기 860을 해버리면 이 전체 자체가 뭐가 돼? 킬로칼로리가 되니까 쉬워지네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밑에는 1이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4, 8, 4, 6이 24에다가 2하고 4, 8, 30이니까 34. 앞에가 3, 4로 시작되는 게 되겠네요. 여기 있네. 여기. 예. 신기하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율 공식, 이거 원래 효율 공식 쓰면 뭐 2타는 MH분의 860W 곱하기 10에 뭐 곱하기 100 퍼센테이지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매번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단위 환산만 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뭐가 돼? 계산기를 누르지 않고 우리가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뭐가 돼요? 효율적이다 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3번에 송전전력 전압, 역률, 손실, 거리를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 단상 2선식에 대한 삼상 3선식의 총 전선량의 비, 무게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매우 복잡합니다. 예. 식으로 유도해서 비교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전선은 동일한 전선이 아니라 동일한 재질입니다. 이게 재질이지 굵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외우라고 배웠을 거예요. 단상 2선식하고 삼상 3선식을 비교하면 무조건 4분의 3. 그 다음에 삼상 3선식하고 삼상 4선식 그렇죠. 나오네요. 여기는 9분의 얼마? 4. 이렇게 외워라.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므로 4분의 3 하니까 뭐가 돼? 0.75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래서 외워야 할 건 외워야 되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에 삼상 송전선로가 선간 단락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끔 예를 들어서 Y결선으로 가자. 자, Y결선으로 가자 하는 겁니다. 자, 뭐 중성점 접지는 그렇다고 치고요.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을. 자, 먼저 뭐가 됩니까? R상은 노란 색깔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상은 녹색의 색깔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상은 파란색의 색깔로 가고 있다라고 가정할 때에 단락이 발생했어요.
야, 단락이 발생했다. 이선 단락이라고. 그럼 선 두 개가 단락이 발생했다는 얘기 있죠. 그럼 선 두 개가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R상이 이런 상황인데 S상이 녹색이죠. 자, 여기서 이런 상황이다. 자, 이때에 만약에 이 시점에서 단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S상의 전위가 더 높으니까 단락 전류는 이렇게 흐르니까 얘는 뭐가 돼? 같은 방향이니까 정상. 얘는 반대 방향이네. 반대니까 여기죠. 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선 단락이 발생하면 정상과 역상의 개념을 적용을 한다. 자, 25. 중거리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가 A는 1.0, B는 J190, D는 1.0, 일 때 C 값은 얼마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로의 길이가, 송전선로의 길이가 50km에서 100km 정도의 이론상으로 말한 겁니다. 반드시 행렬로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중거리 선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여기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을 A, B, C, D 행렬이라고 하는데 A, B, C, D 행렬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최종적으로 행렬 곱하기 행렬에서 마지막 나온 A값, B값, C값, D값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검토 방식에 보면 A값하고 D값을 곱하고 B값하고 C값을 곱해서 뺐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A가 얼마입니까? 1. D가 얼마예요? 1 빼기 B가 얼마가 돼? J190. C가 얼마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게 1이 되려면 당연히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0이 돼야죠. 즉 선로의 정전 용량은 무시하는 형태가 된다. 다음, 배전 전압을 루트 2배로 하였을 때에 같은 손실률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식을 또 계속 유도를 해서 전력 손실률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P는 VI라는 단순한 개념에서는 P는 V에 비례하지만 우리가 전력 손실률의 개념이 들어가면 복잡한 과정을 지나서 나온 결론은 V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나와요. 뭐 이걸 여기서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손실률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복잡한 과정을 지나서 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루트 2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매번 했던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그런 것들이다. 자, 다음 27번. 다음 중 제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제점호입니다. 자, 그러면 제점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접점이 붙어 있다가 떨어질 때 아크가 발생하는데 그 아크가 발생한다를 점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아크는 눈에 보이는 전류가 되는데 이때 후 불어서 아크를 끄면 소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접점이 붙었다가 다시 또 떨어졌을 때 또 아크가 발생하죠. 이건 제점호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불이 붙어 있는 어떠한 초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 겁니다. 이때에 후 불었어. 그러면 소화, 불이니까 소화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촛불 다시 켜봐 할 때 다시 키면 이건 뭐가 돼요? 재점화가 아니고 그냥 점화예요. 그러면 재점화는 뭐냐 하면 이렇게 듣고 점화가 되는 촛불을 예를 든 겁니다.
후 하고 후 하고 꺼졌어. 끈 걸 보고 돌아섰는데 퍽 소리가 나면서 보니까 스스로 불이 붙었어. 이게 재점호가 됩니다. 그러면 차단기가 동작을 해서 아크를 딱 껐는데 끄고 이제 아크를 껐으니까 선로에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제 정전됐으니까 하고 믿고 돌아서는데 퍽 하고 다시 달라붙었다. 이게 재점호거든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당연히 나쁜 일이죠. 그럼 전기는 3개 갖고 하는 거야. 3개. R, L, C.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누구냐? C. 페란트 현상이 발생한다. 누가 원인이야? C가 원인이다. 재점호가 발생한다. 뭐가 됩니까? C가 원인이야. 오케이? 그래서 딱 봤을 때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요거 뭐가 됩니까? 안 좋은 건데 누가 원인이냐 물어본다. 그러면 99.9%가 누가 답이다? C가 답이다. 그때 또 C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기 있네. 진상전류. 그러죠?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밉상스러운 걸 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전기도 뭐가 됩니까? 좀 밉상스러운 놈들은 다 진상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28. 현수애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현수애자 보면 되죠. 현수애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현수애자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철탑인데, 철탑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애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게. 예. 요게 현수애자입니다. 전선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현수애자는 이 소뚜껑처럼 생겼다. 예. 소뚜껑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요거를 갖다가 또 밑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하는 이 연결고리의 모양에 따라서 볼 타입이 있고 크레비스 타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 개수를 가감한다. 이건 연결하면 이건 요거 하나는 현수애자이지만 요렇게 현수애자를 줄줄줄 스트링, 직렬로 쭉 연결해서 매다른 거는 애자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호사는 10개, 뭐 3, 4, 5는 20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때는 이제 큰 하중에 대해서는 2련이라는 개념보다는 2열 또는 3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넘어가고요. 여기에 애자를 표시하는 기호는 P이며 이건 P내잖아요. 구조가 2 내지 5의 가세 모양이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예. 기억나시죠? 이런 거. 예. 이렇게. 대충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요거는 마치 핀을 꽂아 놓은 거와 같다 해서 핀내자다라고 하는 거니까 간 모양이 이게 가시죠? 요거 간 스커트라고 그래 영어로는요. 요 스커트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29번은 교류발전기. 자, 교류발전기의 전압 조정 장치로 소금 여자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요건 댐이 이렇게 있고 댐 옆에 있는 발전기, 즉 동기 발전기이고요. 동기 발전기에 여기서 나오는 유기 기전력 공식을 보면 E는 4.44의 F 파이 W의 KP, KD다. 자, 이때 이것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를 조절하는 거를 갖다가 여자 방식, 파이가 여자잖아요. 자속을 말하는 거지만 전자석을 갖다 전류를 흘려서 쟤를 자속화시켜라 라는 말이 여자거든요. exciting이라는 그런 뜻인데 요거를 갖다가 빨리 조절한다는 개념이 소궁, 굉장히 민첩한 개념. 소궁이라는 건 굉장히 민첩하게 조절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궁여자 방식은 이제 계통의 안정도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전력 계통의 고장이 발생할 때 과도 안정도죠. 과도 안정도, 증진에 대한 형태, 과도 안정도에서
발전기의 동기 화력을 증가시킨다. 송전계통의 과주한 동도를 높인다. 여자기는 자속을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여자기는 직류발전기예요. 직류발전기의 전압 상승률을 크게 한다. 전압 조정 탭의 조정용 탭의 수동 변환. 이 수동 변환은 소궁이 아니죠. 수동 변환은 그냥 뭐 천천히 하는 거. 소궁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이거는 전기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글자의 뜻만 알아도, 아, 쟤는 빨리 가야 되는데 얘는 손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차단기, 차단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수용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수용가가 전기를 받으려면 인입선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요 차단기, 즉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V12인데, 요 V12가 동작을 한다는 이야기는 V12가 뭐가 됩니까? 여기에 트립 코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트립 코일. 자, 트립 코일은 우리가 총으로 말하면 얘가 V12가 총이면 얘가 총이잖아요. 그럼 얘는 방아쇠예요, 방아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CT를 걸어서 CT가 뭐가 돼? 야, 여기 단락이 발생했다. 뭐 CT가 누구한테? 계전기한테 넘겨주면 계전기가 트리코일을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트리코일은 차단기에 포함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차단기 동작 시간은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자, 트리코일은 전자석이니까 코일에 전류를 흘려야 자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코일에 전류를 흘리는 거를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자시킨다, exciting 시킨다라고 하니까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그럼 접점 떨어지겠죠? 그럼 아크 달라붙겠지? 그 아크를 끄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소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아크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돼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아크는 한자로 소가, 아크는 한자로 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돼요? 그냥 호호 웃고 말아요. 예. 그리고는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읽고, 소호가 뭐지?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아, 뉴욕에 있는 그 유명 그 레스토랑인가?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불편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용어도 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자, 31번. 삼상 위례선 송전선을 정삼각형, 이래서니까 세 가닥이 나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겠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여기 R상, 여기에 S상, 여기에 T상. 자, 이때 자기 인덕턴스를 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아니라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작용 인덕턴스.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뭐가 돼요? 작용 인덕턴스 L0는 자기 인덕턴스 플러스 상호 인덕턴스고 이거를 쭉 정리를 하면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가 되는데 D제는 이거 등가성간거리잖아요.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거리나 다 똑같으니까 등가성간거리 역시 마찬가지 D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거는 로그는 말이죠. 두 가지 기호가 있는데 Rn으로 쓰는 건 대수 로그고요. 요거는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건데 LOG라고 쓰는 건 LOG라고 써도 되고 여기다가 10이라고 써도 되고 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10을 보고 또 우와 이건 또 뭐냐 이러면 또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0.05, 0.4605 여기 있네. 3번 같으네요.
자, 32번 문제. 불평형 부하에서 역률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선로에, 자, 송전선로건 배전선로건 관계없어 선로로 얘기할게요. 이 선로에 흘러가는 전력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 그래서 그 두 개를 싸잡아서 우리는 P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할 때 이걸 왜 그렸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면은 유효전력이 40이다. 무효전력이 30이다. 그러면 P상전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에 얘가 유효 40에 무효가 30이니까 40 더하기 30은 70이다. 이럴 때 이거는 산술합입니다. 산술합. 근데 유효와 무효는 뭐가 됩니까? 얘를 어떻게 돼요? 유효 40에 무효 30 이렇게 가야 이게 아는 게 아니잖아, 이게. 무효 40에 유효 30 이렇게 가서 50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벡터합이죠. 그러니까 먼저 산술합은 다 아니고 벡터합이네. P상전력은 다 벡터네요. 그죠? 역률이니까 유효분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되겠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산술합과 벡터합의 의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이 문제를 봤어요. 자. 자, 33번. 다음 중 동작 속도가 가장 느린 계전 방식인데요. 이건 외우셔야 돼.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임피던스 계전기라고 하는 거리 계전기가 제일 늦습니다. 34. 부하 회로에서 공진 현상. 공진 나왔네. 그러면 공진 그러면 전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RLC 3개 갖고 하는 거다. 그럼 공진은 요노마의 XL과 요노마의 XC가 같게 되는 게 바로 뭐가 돼요? 공진. 그래서 직렬로 같으냐 병렬로 같으냐 할 때 직렬공진이냐 병렬공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고접하가 나왔단 말이죠. 고접하가 나왔으면 당연히 무슨 공진 들어가야 돼요? 직렬공진 들어가야지. 그래야 직렬공진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률 계선으로 쓰는 콘덴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C가 있잖아. 예. 여기에 들어갈 놈들이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 줄 서 있는 3고조파는 델타가 잡아내고 두 번째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5고조파가 들어갈 때에 얘가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요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들어가는 게 바로 뭐가 돼요? XL이 들어가서 여기에 5고조파 XC를 갖다가 뭐가 돼요? 서로 상쇄시켜버리는 뻔한 거죠. 직렬 리액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맨날 그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라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5자 빼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헷갈릴 거다. 그래서 5자를 빼고 그냥 고조파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35. 경관이 200m인 가공전선로가 있다. 사용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 몇 메다 더 길게 하면 되는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또 머리가 아프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전선의 단선을 고려하지 않고 잡아당겼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잡아당겼다. 그러면 이렇게 전선을 잡아다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관이고 바짝 잡아당겼으니까 경관이 바로 뭐가 돼요? 전선의 길이와 경관이 같죠. 그러니까 L = S가 되는데 이렇게 이도를 안 주게 돼버리면 전선의 진동에 의한 단선, 그 다음에 계절에 의한 전선에 뭐가 돼요?
수축에 의한 단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약간의 여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늘어뜨린다, 늘어질 이자를 써서 2도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도를 주게 되면 요 2도를 준 전선을 여기다가 쭉 잡아당겼다고 치자. 이 전선을 잡아당겼다고 치자. 그럼 조금 더 길어지죠.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돼요? S. 그 다음에 여기가 더 길어진 거죠. 얘가 얼마를 더 길게 하면 되는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거를. 그런데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좀 들어보시면 안 돼. 요거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3S분의 8D 제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D가 없어. 그럼 또 D를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1번 D는 8T분의 WS 자승 곱하기 K에 해서 D를 구하고 그 D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L 다시는 3S분의 8D 제곱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계산 안 하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느냐? 계산하기 싫다 이거죠. 왜 계산하기 싫으냐? 여기 보니까 2분의 1이면 0.5m입니다. 얼만큼 더 길게 하는 몇 m? 0.5m. 루트 2니까 1.414m. 얘는 0.33m. 얘는 루트 3이니까 1.732m.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안 푸느냐? 보통 요 원칙대로 계산하면 요게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편차가 클 때는 대충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S의 0.2% 이하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S가 얼마야? 200m잖아요. 그러니까 200m에다가 곱하기 2%면 뭐가 돼요? 100분의 2잖아. 0.2%가 얼마? 1000분의 뭐가 돼요? 2. 그러면 요게 0.2가 되죠. 0,4네. 0.4m 이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쑥분이 0.4보다 작은 거 얘밖에 없네. 너무 썰렁한가요? 그래서 숫자가 폭이 뭐 0.2, 0.3, 0.4, 0.5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봐서 이렇게 편차가 클 때에는 계산하지 않고 0.2% 이하라는 걸로 갖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S의 0.2% 이하다라고 해서 0.4 이하를 찾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자, 다음 송전단의 전압이 100V, 수전단 전압이 90V인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화율 그랬습니다. 여기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송전단이 100V, 여기가 90V네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전압 강화가 10V잖아요. 그럼 전압 강화는 10V인데 전압 강화가 아니라 강화율이네요. 그러면 전압 강화율은 기준 전압, 네, 기준이 되는 기준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화가 몇 %냐라는 것이 바로 전압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죠. 그럼 여기서 받는 전압이 90이잖아. 기준 전압 90에 대해서 뭐가 돼요? 10V 이렇게 떨어져. 곱하기 100. 9분의 1이니까 0.11 떨어지니까 11%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에 다음 중 환상 방식과 비교할 때 방사상식. 자, 방사상식은 우리가 배전선로에서 송전선로를 지나와서 변전소에서 수용가로 갈 때, 수용가로 갈 때 가다가 급전 이렇게 뭐가 됩니까? 자꾸 뻗어 나가는 거를 우리가 트리 방식이라고 하죠. 트리 방식, 트리 시스템. 근데 가지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그 모양새가 마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오고 다시 나가고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마치 모양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방사상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방사상.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모양처럼 생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상식에 해당되는 사항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가지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자, 전력수요 증가 시 간선이나 분기선을 연장하고 공급하기 쉽다. 맞는 얘기죠. 이게 가지식의 1번이 특징이고 전압 변동 및 전력 손실이 적다는 루프 방식 또는 환상식이라고 하는데 루프라든가 네트워크고요. 사고 발생 시 다른 간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특히나 여기는 아주 네트워크의 개념이 되겠고 환상식보다 신뢰가 높다. 무정전 개념이다. 네트워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상식은 가지식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다음 38번 초호각의 역할이다. 잠깐 초호각이 어디 있느냐? 자, 초호각은 송전선로에 이렇게 있죠. 송전선로 애자련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가고요. 송전선로에서는 전선이라고 안 하고 도체라고 합니다.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요렇게 뭐가 됩니까? 뾰족한 또는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뾰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이 바로 초호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호각의 원래의 목적은 이렇게 가공지선이 있고 가공지선이 하는 역할을 기억해야 되죠. 필회 침. 그래서 여기 라이트닝, 낙뢰가 떨어지면 이렇게 와갖고 이게 슝 빠져나가야 되는데 탑각 접지 저항이 크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옆면방전이 나면 애자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일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 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넘겨준다라는 말에 초호가 되는 것이고 모양이 소의 뿔처럼 생겼다 해서 혼이란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초호니까 애자 보호의 개념만 잡아가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애자. 그래서 원래는 역섬낙의 개념을 적용하는데 뭐 역섬낙이 일반 섬낙이 이건 똑같으니까. 자, 다음에 39 유효 낙차가 90 출력이 10만 4,500kW에 특유 속도가 210인 수차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공식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특유 속도 공식 NS는 N의 P의 2분의 1승인가? 루트로 갈까요? 루트 P인가? 그 다음에 H의 루트 H.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맞나 안 맞나 모르겠다. 여기에서 n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n을 하게 되면 ns에다가 바꾸면 되겠죠. h의 루트 h의 루트 p.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네. 210. 그 다음에 루트 104500. 그 다음에 h가 90이죠. 90에 루트 90. 뭐 이렇게 계산을, 근데 지금 내가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해가지고 바꿔도 돼요. 이게 맞는 거 이건지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어려워. 너무 해서 h 4분의 5승에 p의 2분의 1승, 이게 지금 입에 읽는 거 보니까 이거 같은데 요거 뭐
바꿔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이걸 바꾸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그 문제 풀이할 때도 너무 어려우니까 뺍시다 해갖고 해서 내 공식이 지금 가물가물해. 두 개 써드렸으니까 둘 중에 하나 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180 되는 거 답이네. 자, 그 다음에 180 되는 거 답이 뭐니까 이거 뒤집어졌구만. 40번 발전기 또는 주변 악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거 됐단 말이죠. 자, 여기서 뭐가 돼? 키포인트. 키워드가 딱 나와줘야 돼. 예,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냥 발전기 변압기 나왔는데 고장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다? 내부가 들어갔다 하면 머뭇거리지 마라. 무조건 뭐가 돼요? 차동 또는 뭐가 돼요? 비율차동. 차동 계전기하고 비율차동 계전기하고 막 혼돈하시는 분들 혼돈할 거 없어요. 비율차동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것, 차동 계전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비율 차동 계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동작 때문에 뭐 여자 돌입전류 때 오동작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부 고장 나왔다. 그럼 뭐가 됩니까? 무조건 차동 아니면 비율 차동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실제로 계산 문제는 매우 뭐가 돼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보다는 뭐가 됩니까? 계산 문제보다는 서술형에 대한 전체의 흐름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합격의 지름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전력공학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